안녕하세요. 오늘은 10장 다단계류 증폭기 실험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여러 증폭기들을 종속 접속하여 설계한 다단 증폭기의 바이어스 방법, 각 단의 전압이득, 데시벨 이득 표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다단 증폭기라고 하면 증폭기의 이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증폭기들을 종속 접속하여 한 증폭기의 출력이 다음 단의 증폭기의 입력을 구동시키도록 설계하는 증폭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력이 인가가 되고요. 첫 번째 출력이 두 번째 입력이 되고 다음과 같이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입력과 두 번째 출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전압이득, 두 번째 전압이득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전압이득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출력이죠. 두 번째 입력은 첫 번째 출력과 같고요.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최종 전압이득은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까지의 전압이득의 곱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니어 스케일 그리고 로그 스케일로 표시를 하면 저희가 dB 로그 스케일로 바꿔주면 얘가 dB를 스케일로 바꾸면 얘는 덧셈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dB 스케일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회로 구성도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두 개를 이용해서 Common Emitter Stage, Two Stage, Common Emitter Amplifier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입력의 캐패시터 삽입을 하죠. 그리고 베이스에 VDD에서 저항, 그리고 저항을 놓고요. 그리고 이미터에 캐패시터를 삽입을 해서 이미터 디제너레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이와 같이 인가되죠. 그래서 콜렉터에서 다음과 같이 저항을 연결된 다음에 캐패시터를 통해서 베이스로 입력이 되고 여기서 다시 VDD 쪽에서 캐패시터 쪽으로 다음과 같이 저항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터 쪽으로 저항, 다시 이미터 디제너레이션 내용에서 전압 강화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콜렉터에서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콜렉터의 출력단에서 캐패시터를 통해 출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가 Vin이고요. 그래서 출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이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OPM 이제 앰프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헤드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워크헤드 시뮬레이션에서도 똑같이 회로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과 출력 그리고 중간 첫 번째 단의 전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압이득은 여러분들이 DC 회로 해석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죠. VB는 이제 익숙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VCC는 VC의 전압이죠. 다음과 같이 전압이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압이득을 계산을 해보죠. 전압이득은 GM 로드 저항의 값을 곱해주면 전압이득이 됩니다. 첫 번째 전압이득은 여기서는 RC가 R3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항이 R5와 R6네요. 그리고 이쪽에 바라본 입력 임피던스죠. GM분의 베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는 GM1, 얘는 GM2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스테이지의 전압이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전압이득을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전압이득은 GM의 값은 여러분들 R2분의 1이고요. GM의 값은 VT분의 IC로 여러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GM의 값을 VT분의 IC에 해당하는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GM1이면 VT분의 IC1, GM2면 VT분의 IC2의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회로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똑같은 전류의 값이 흐를 것이고 똑같이 바이어스 포인트도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지의 전압이득 구할 수 있고요. 이게 AV1, AV2는 똑같은 방향으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GM2 곱하기 여기서는 R7과 RL이 병렬인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베타는 계속 150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베타는 150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했지만 베타의 값이 변화가 생기면 또 전압이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예측을 해야 되죠. 베타의 값은 전압이득에 영향을 주게 되고 베타의 값은 저희가 임의값 150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다. 그래서 전압이득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전류의 값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의 값을 다음과 같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값은 R2분의 V2의 값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베이스의 전압의 값과 2m의 전압의 값, 여기서는 AC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값이겠죠. 그래서 2m의 전류의 값이랑 다음에 이제 전압의 값들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이스 2m 콜렉터의 전압의 값 등이 또 똑같이 Q2에서도 동일하게 잘 맞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잘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각 스테이지의 전압이득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의 전압이득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압이득의 값을 여러분이 계산을 했죠. 전압이득 값을 계산을 하면 전체 전압이득의 볼테이지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2V 이하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2V로 2V AV1, AV2로 나눠준 다음에 입력의 볼테이지 크기를 여기에 인가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는 작은 값으로 인가를 해줘야지 출력이 포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 여기서는 10mV를 인가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스테이지 아웃풋 전압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의 전압값을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값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력의 전압의 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 베이스의 전압의 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신호의 왜곡이 조금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베이스 입력이 좀 큰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 왜곡이 발생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스윙이 상당히 큰 값이 들어오게 되면 신호가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하 저항의 값에 따라서 변화된 값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에서 여기 로드 저항 값이 이제 작아지게 되면 볼테이지 스윙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테이지 스윙이 인가가 되게 되면 여기에 특정 볼테이지 스윙이 인가가 되고 다음과 같이 RL이 두 번째 스테이지 전압이 되기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 RL 값이 작아지게 되면 전압이득의 값도 그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출력 전압이득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표시가 됐는데 볼 때 이게 조금 포화가 된 형태로 표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잘 해보면 조금 더 이제 포화가 되지 않고 완전한 출력 파형을 갖도록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이 값을 AV1과 AV2 값을 계산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때 값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력 쪽에는 신호가 잘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때 출력 파형 이렇게 나오면 각각 노드의 전압들을 이제 찍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는 부하 저항이 상당히 작게 되면 얘가 하이패스 필터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 여기서 신호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1kΩ의 저항을 삽입했을 때입니다. 로드 저항이 1kΩ일 때 전압이득 값을 여러분들이 또 -GM2 곱하기 R7과 RL의 값을 이용해서 전압이득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압이득 값을 여러분들이 이 값을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RL의 AV1과 AV2의 값이 이론값과 시뮬레이션 값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컷오프 프리퀀시가 상당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 컷오프 프리퀀시가 상당히 작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10kΩ입니다. 입력에 10mV를 인가하게 되면 출력은 상당히 큰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입력에
1mV나 100 마이크로볼트의 값도 한번 입력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값을 입력해보면 출력이 다음과 같이 포화가 되지 않고 입력값을 계속 줄이게 되면 출력이 포화가 되지 않고 이제 신호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 구간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실험 장비는 파워 서플라이, 함수 발생기죠. 펑션 제너레이터,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다음과 같이 캐패시터, 트랜지스터와 저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성된 회로를 여러분들이 빵판에 회로를 구성을 한 다음에 직접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로를 직접 구성을 해보죠. 다음과 같이 입력의 캐패시터, 그리고 베이스에 저항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저항. 그 다음에 이미터는 캐패시터로 AC 그라운드 만들어줘서 이미터 디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전압이득이 감소하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고요. 콜렉터에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얘가 첫 번째 스테이지, 여기는 세컨드 스테이지죠. 그리고 캐패시터를 이용한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넣고 다음과 같이 똑같이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를 구성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출력의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입력에 만약에 225mV를 넣는다라고 하면 출력 다음과 같이 포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의 볼테이지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출력의 전압의 값이 아주 작게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력 전압의 값을 포화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입력에 인가되는 전압의 값을 줄이면서 측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의 볼테이지를 이제 계속해서 줄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신호 발생기에 10mV 픽투픽을 인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신호의 크기가 입력 신호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작아지면서 출력 볼테이지의 크기는 이제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전압이득의 값은 이제 일정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포화가 되면서 점점 전압의 값이 낮아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입력의 전압값이 낮아지면 점점 앰플리튜드가 반대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포화가 너무 심하게 되면 전압이득 값이 이제 아주 작아지게 되죠. 그 이유는 DC의 값까지 이제 변하게 되면서 볼테지 스윙의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입력에 1mV를 인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볼테이지 스윙이 이제 이와 같이 사인파와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볼테이지 스윙이 이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려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으로는 1mV보다 더 작은 값을 인가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이제 이론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론값과 시뮬레이션과 이론과 측정 값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험을 하고 나서 베이스나 이미터 전류와 이 전압에 대한 값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값, 시뮬레이션 값, 측정 값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 비교를 할 때 이론값과 시뮬레이션 값과 측정 값에는 왜 이런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각 단의 전압이득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이 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첫 번째 입력이죠. 그리고 V out 1 여기가 V out 1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이 입력의 볼테이지 스윙을 다음과 같이 맞췄는데 다음과 같이 출력의 볼테이지의 값이 상당히 이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전압이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이 다음과 같이 포화가 되죠. 그래서 포화가 되고 두 번째 입력과 두 번째 출력을 보게 되면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전압이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전압의 값을 여러분들이 낮춰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압의 값을 낮추게 되면 입력의 전압의 값을 1mV 픽투픽으로 주죠. 그러면 인가되는 볼테이지의 값은 1mV 픽투픽이나 실제로는 1mV를 주면 한 2mV 픽투픽이 인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측정하기 어려운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천도치가 40mV로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천도치 40mV 이하의 천도치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1에 10mV 픽을 넣었을 때 첫 번째 출력이 다음과 같이 포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트랜지스터를 이와 같이 구성을 하는데 입력 볼테이지가 베이스의 전압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 컬렉터의 전압은 작아지게 되겠죠. 작아지게 되면서 원래는 이쪽 베이스의 전압이 컬렉터의 전압보다는 작아야지 저희가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베이스의 전압이 커지게 되면 콜렉터의 전압은 전류가 작아지면서 다음과 같이 VB의 값이 증가하면 IC 값이 증가하죠. 그러면 VC의 값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액티브 리전은 VC가 VB보다 더 큰 구간입니다. 그런데 VB의 값이 커지게 되면 VC의 값이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 VB의 값이 VC의 값보다 이제 0.7V 이상이 커지게 되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다음과 같이 P행 정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이오드가 온스테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압이 너무 커지게 되면 등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이오드가 켜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등가 이제 볼테이지 소스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전압의 값은 이제 일정하게 베이스의 값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여기에서의 전류는 더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베이스의 전압 값은 더 증가하지 못하고 클리핑이 되고 이쪽의 전압 값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나오는 형태로 여러분들 회로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의 값이 크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출력의 전압값이 다음과 같이 클리핑이 돼서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겠다. 우리가 바이폴러 앰플리파이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응용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볼테이지가 상당히 늦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거의 포화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의 를 제거를 하게 되면 10mV를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클리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죠. 다음 스테이지의 볼테이지의 입력에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mV를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출력에서 다음과 같이 볼테이지 값이 좀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디텍션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값으로 디텍션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mV를 넣는 경우에 10mV를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출력의 전압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다음과 같이 입력의 전압이 너무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VCC의 값이 VDD 쪽으로 분사하겠죠. VDD 쪽으로 분사한 경우고 이 경우에는 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나오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체 전압이득의 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압이득을 계산해 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특정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하 저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저항이 작은 경우에는 이 출력의 캐패시터에 의해서 이쪽 측정했을 때와 이쪽 측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로드 저항에서 이 부분 그리고 콜렉터 부분 측정했을 때 전압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캐패시터와 저항의 RC 콘스턴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느리게 복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저항의 값이 커지면 다음과 같이 빨라지죠. 다음과 같이 이제 저항의 값이 커지면 빨라지게 되고 지금은 입력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력이 포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저희는 사인파를 인가를 했는데요. 사인 입력을 인가를 했는데 출력이 다음과 같이 펄스 모양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포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실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